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인 회전 방법 좀 정확히 알고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인 분석 우리가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는 쓰고 있지만 부정확한 방법, 그 다음에 많이 쓰고 있지 않는데 정확한 방법, 이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왜 그런지 확실하게 제가 참고 문헌까지 제가 다 공개를 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고 계시는 책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책이에요. 하나는 여기 보시다시피 주성분 분석에 해당하는 거고, 하나는 여기서 SPSS를 갖다 다루는 이제 그런 이제 책입니다. 자, 근데 여기 안에 이제 내용들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또 역시 참고 문헌들을 갖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하는 출처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타고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면 해당하는 논문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건 이제 기초적인 이제 이론들이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요 앞에 책을 왼쪽에 있는 책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7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보면, 자, 글씨가 좀 작죠. 여기 이후부터 볼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제가 좀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이렇게 해왔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요 호텔링의 논문에 첫 번째 오리지널 논문에 나와 있던 이제 그 내용인데, 요걸 갖다 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혼란스럽다,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그러면서 주성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성분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1936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 보면 걸식이라는 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호텔링의 요 주성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인 분석을 하는데 적당하지 않다. 근데 우리 주성분 분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해당하는 7장의 내용이 주성분 분석과 요인 분석을 갖다가 서로 이제 같이 보는 이제 그런 장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밑에 요 both부터 보시면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both PCA and factor analysis aim to reduce, 줄이기 위한 건데 어떤 그 범위를 갖다 줄이기 위한 겁니다. 다이멘셔널리티 해가지고서 요 데이터들에 대한 그 범위 차원을 갖다 축소를 하기 위한 그런 접근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달라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래 뒤에는 또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 주성분 분석 PCA 같은 경우에는 요인 분석의 일부로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요인 분석을 이제 보면은 이제 안에 내용에서 이제 어떤 그 밴딩 오브 룰 해가지고서 어떤 굽히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규칙이 꺾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요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이제 혼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문헌들도 많이 혼란을 겪고 있어서 정확한 지식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책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3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조금 넘어갔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PCA에 해당하는 그 공식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같은 페이지예요. 같은 페이지인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잘라놓은 겁니다. 보면 여기서 이제 오소고널한 방법, 이제 직각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요걸 갖다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적용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종류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갖다 이제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를 가면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유사한 방법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사한 방법으로서 using an oblique rotation 해가지고 사각회전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오블리크 로테이션 메서드 해가지고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1이라는 요거 이제 뒤에서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릴 거고, 7.2도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서는 설명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은 사각회전에 해당하는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좋은 점, 장점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랑 비교해서요? 직각회전에 비교해서 뭐가 더 좋은지 그 장점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요 부분부터 이제 보시면은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또 확대를 한 게 요건데, 다시 이제 첫 번째 처음에 이제 그 오블리크에 해당하는 사각회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다 또 일반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첫 번째 단계 스테이지로 돌아가는 거죠. 첫 번째 스테이지로 돌아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스테이지를 갖다 두 개를 나눠 가지고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직각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갖다 연결선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turning to the first stage in the estimation of AN 하면서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식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직각회전에서 보면은 여기서 sometimes 해가지고서 가끔 문제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요? identifiability 해가지고서 식별 가능성이죠. 식별 가능성. 그러니까 요 식별이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거는 우리 요인 분석에서 하는 거니까 요인에 대한 식별이 된다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봤던 이제 그림 이죠. 7-1에 해당하는 그림이요. 그 다음에 7-2는 제가 갖다 놓질 않았네요. 사각회전은. 그럼 사각회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안쪽으로 해가지고서 각을 갖다 똑같이 만드는 거.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이후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읽어보시면은 자, 이런 방법이 지금 직각회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search method do a reasonable job of getting crude factor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요인을 갖다가 하는 데는 아주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little or no firm mathematical basis 해가지고서 요거 뭐 수학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밑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여기 또 이름을 갖다가 근거가 없고 이러니까 bad name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로 이제 나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쁜 이유가 챗필드랑 콜린스라는 분이 1989년도에 이렇게 챕터 5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제 분석 자체를 갖다가 주제를 갖다 다루는 그거를 갖다가 무시를 하고 실용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그 실용적인 상황에서 이제 요인 분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Factor analysis should not be used in most practical situation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끝났으니까 이제 요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Using SPSS 해서 Discovering Statistics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게 오소고널한 로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오블리크한 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이 요건 직각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직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자, 여기부터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일반적인 내용들을 갖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여기부터예요. 자,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There are two types of rotation that can be done.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회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직각 회전, 오소고널한 로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을 갖다 뒤에서 아까 먼저 봤었죠. 이게 직각이라는 회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쭉 갖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챕터 10, 이 책의 챕터 10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였고 여긴 지금 17장이에요. Orthogonal means unrelated. 그러니까 상관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쭉 설명하면서 context it means that we rotate factor while keep them independent 라고 되어 있고 or unrelated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면 They do not correlated. They do not correlated at all. 이상하게 혀가 꼬이네요. 보면은 전혀 어떤 것도 연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관성이 제로라고 하는 거죠. 상관성이 제로인 경우에 오소고널 로테이션 insur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the factor remain uncorrelated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요인들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변수들 간에 어떤 연관성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이제 국내에 있는 서적들에 보면은 이런 설명들이 돼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었고 아마도 제 책에서 이제 처음 이제 그걸 갖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그림에서 보면은 또 해당하는 게 요거죠. 요거는 이제 그 상황과 연관되도록 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the other form
of rotation, 다른 방식의 회전 방법이죠. oblique rotation, 그러니까 사각 회전. The difference with oblique rotation is that the factor of allowed to correlate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ence the axis of the axis of the right hand diagram 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요 그림 얘기하는 거죠.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요 그림은 서로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내용, 자, 여기 한 페이지예요. 643페이지인 하나의 그 한 페이지인데 길어서 이렇게 놔두니까는 여러분들이 작아서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그 양쪽으로 찢어서 놓은 거고요. 요 더 초이스 오브 로테이션부터 이렇게 좀 확대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회전의 선택이죠. 어떤 회전을 선택하는 건지 요거는 어디에 달려 있는데 whether there is good theoretical reason 가지고 to suppose that factor should be related or independent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팩터가 요인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느냐 돼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요 로테이션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요. 이 책에서 이제 그 예를 들고 있는 거는 이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건 우리가 굳이 뭐 알 필요 없고요. 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한번 보기나 해볼까요? alcoholism to be completely independent of achievement. 어떤 성취예요. 알코올 중독과 뭐 성취와의 관계를 갖다 본 것 같네요. 이 achievement lead to high stress. 이게 많다라면은 요 성취라는 거에 스트레스를 갖다 높게 유발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건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herefore on theoretical ground we might choose oblique rotation. 그러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we might choose oblique rotation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갖다 보게 되면은 요 그림 아까 봤던 요 그림이에요. 자, 요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요게 사각회전이 요거라 그랬었죠. 자, 이 그림상으로는 요게 더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고 요건 좀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요거에 대해서 패드하우즈입니까? 그다음에 슈멜킨이 이렇게 그 제안을 한 게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보시면은 oblique rotation demonstrate the negligible correlation. 별로 이제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상관관계가 거의 negligible 한 거죠. 자, 요거가 요인들 간에 그렇다면 그때는 it is reasonable to use orthogonally rotated solution. 그러니까 직각 회전을 갖다가 이용을 해라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if the oblique rotation reveal co-related factor structure, 그러니까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라면은 orthogonal rotated solution, 그러니까 직각 회전은 should be discarded. 그러니까 요거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In any case, the oblique rotation should be used only if there are good reason to suppose that the underlying factor could be related theoretical term.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좋은 그 이유가 있다라면 이론적으로 요인들이 서로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면 오블리크 로테이션을 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인 회전 방법에 대해서 직각 회전과 사각 회전에 대해서 그 이론적인 것들을 갖다 여러분 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 책을 한 2권 정도만 봤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 도서관 가셔가지고서 책들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책들에서는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영어 울렁증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그림만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거 나오면 그냥 스킵하시고 안에 있는 내용들만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단어가 이게 어려운 단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했는데요. 15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